안녕하십니까, 더원줄루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충격 북한산 비바 헬스에 와 있어요.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바닥이 좀 이상한 바닥이 좀 걸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바닥이 타일이 다르죠, 색상이. 요 타일과 요 타일이 다르고, 여기도 달라요. 뭐 일부러 이렇게 깔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요게 하자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타일 업체는 아니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좀 투톤으로 깔아놔서 조금 문제가 있는 바닥인데, 다행히 고객님께서 그냥 진행을 원하셔서 여기 오늘 줄눈 시공 들어갈 거고, 양쪽 샤워부스 벽면, 욕조 벽면, 실리콘 오염 방지 여기까지 오늘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난번처럼 이제 다른 집에 처음에 북한산 비바이스 왔던 데처럼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단차가 있어요. 거의 엄지 손 하나 들어갈 정도. 많이 넓죠. 이렇게 넓은 것도 하자예요. 그래서 사전 점검 때 이런 거 주의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오늘 작업해서 마감 처리를 해드릴 거고, 변기 테두리도 조금 뭐 많이 넓어요. 저쪽 안방 쪽에도 뒤에 지난번처럼 시멘트가 잔뜩 있어서 그거 갈아내는 작업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뭐 영상 뭐 몇 가지 좀 찍을 게 있긴 있어서 중간중간 한번 보여드릴 거고, 어저께도 구축 작업을 좀 했었는데, 고객님하고 막 대화해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영상 올릴 만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하고, 요 며칠 찍었던 게 있었는데 다 전량 폐기가 다 되고, 오늘 또 다시 새롭게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 만한 거 있으면 건져서 한번 영상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네. 일하다가 이제 영상 잠깐 돌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면 제가 일하는 도구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쵸? 잠깐 이제 또 계약할 게 들어와가지고 계약서 쓰면서,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작업 도구 보면 여기 보면 망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얘가 이름이 뭐였지? 끌이라는 그런 거예요. 끌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요거 뭐 나무 깎을 때 쓰는 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드레멜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칼도 있고 스크래퍼 같은 것도 있고 뭐 수동 공구들도 나와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네들이 다 어디에 들어갔냐면 여기 변기에 깎는데 지금 사용된 도구들이거든요. 변기가 지난번 같은 아파트였지만 거기는 좀 여기 집보다는 더 심각했어요. 근데 여기도 집도 만만치 않게끔 이 변기 테두리가 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다 다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모양 잡은 거예요. 자, 요거 하나 파기 위해서, 자, 도구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도구라는 게 내가 뭐 물론 무거우니까 조금만 내가 갖고 다니는 수동 공구로만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현장이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에 맞게끔 도구가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의 도구들, 거기에 해당되는 도구들을 준비를 해갖고 당겨야 나중에 줄눈을 시공을 하고 나서 모양이 이쁘게 나와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 집인데 내 집에 내가 줄눈 시공하면서 셀프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구들이 없다 그러면 최소한의 공구 정도, 아니면 최소한의 그거를 제거할 수 있는 요령 정도는 알고선 시작을 해야 내가 셀프 시공을 하더라도 엉망진창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변기를 보시면 보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보양이 안 되어 있는 변기 커버 같은 거는 보양지를 보양을 하고 작업을 하고, 짐 도구를 배치를 하더라도 짐 도구를 내려놓을 때 여기 장판에 마룻바닥에 기스가 나지 않게끔 매트를 깔고선 저희가 도구들을 올려놓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저희가 타일 바닥이니까 지금은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빼놨는데, 보통 그러한 그 매트 보양 장치, 줄눈할 때 놓지 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보양 비닐 같은 거를 필수적으로 해놔야 나중에 내가 내 집에 셀프 시공을 하더라도, 헤라를 하더라도, 약을 넣더라도, 도구를 쓰더라도 기스 나는 거, 부딪히는 거,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할 때 이런 보양, 그 다음에 도구, 이런 사용 방법 충분히 습득을 하고 나서 해야 나중에 오염이나 스크래치 이런 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가면서 일을 할 수 있고, 깨끗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도구 사용 방법을 알아야 모양도 이쁘게 잘 나온다 라는 점 꼭 알고 가셔야 되는 포인트라, 요거 잠깐 영상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조금 더 또 다른 영상 뭐 보여드릴 거 있으면 준비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게 작업할 때 중요한 건 이 마스크예요. 이게 94 마스크인데 뭐 80짜리든 90짜리든 중요한 건 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백시멘트가 호흡기로 들어갔을 때 이게 진폐병이라고 해서 폐가 붓는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오랜 작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 어쩌다가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그 진폐병이 걸리지 않게끔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줄눈을 할 때는 반드시 집에 있는 마스크 착용해서 내 폐를 보호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여기 바닥 파는 거 얼마 안 남아서 이거 금방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스킹 사용 방법. 자, 싱크대볼은 웬만하면 마스킹을 잘 안 하죠. 그냥 튜브로 짜시는 분도 있고, 짤주머니에다 담아서 짜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하지만, 자, 여기 일반적인 싱크대볼은 그냥 저도 막 해요. 근데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애가 있고, 네모인데 거의 틈이 없어서 어떻게 넣을 방법이 잘 없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게 네모로 되어 있는 싱크대볼을 만나면, 만약에 우리 집이다. 우리 집에 여기에 물때가 많이 끼는데 줄눈을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중요한 건 바이오 실리콘이든 줄눈이든 마스킹을 해줘야 얘는 깔끔하게 나와요.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우물 형태로 되어 있는 싱크대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마스킹 테이프를 라인을 잡아서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으니까 넓기도 넓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애다 보니까 계단 형태이기 때문에 넣다가 보면 삑사리가 날 수도 있고 번질 수도 있어서 이런 데 묻으면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네모로 돌려줘서 하면 되고, 네모로 돌려줄 때 여기 U자로 꺾어지는 구간을 바짝 당기면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붙이냐면 살짝 손으로 여장을 좀 주고 끝에를 붙여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밀면 이 정도 여장에 따라서 좀 달라요. 이 정도 밀고 끝에 조금 남는 거는 그냥 꺾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U자로 이렇게 꺾입니다. 네, 이렇게 꺾이죠? 네, 따라서 쭉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짤주머니를 짜든 뭐 튜브를 담아서 짜든 모양 라인을 잡고 나중에 이제 네모 돌리고 나서 실리콘 오염 방지 할 때 추가적으로 여기 서비스 구간이잖아요. 서비스라도 나한테는 서비스예요. 내가 이제 고객님한테 해주는 건 고객님 이거 공짜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해주는 건데, 서비스라는 게 고객님 입장에선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객님 입장에선 서비스가 AS예요. 그러니까 AS. 그러니까 하자가 됐을 때 얘가 나는 서비스로 공짜로 해줬는데 AS를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고객님 입장에선 이것도 돈 내고 시공 받으신 거예요. 고객님 입장에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내가 돈을 받고 시공을 해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공을 하더라도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네, 그거에 대한 대처가 될 거고, 가급적이면 AS가 안 나게끔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 이런 거 시공할 때 깔끔하게 지저분하게 시공하지 마시고 이렇게 테이프 마스킹 라인 붙여서 최대한 깔끔하게 시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모양 자 잡으시고, 요거 붙이실 때 좀 테이프에 여정을 두시면 조금 붙이기 쉬워요. 네, 이렇게 붙이시고, 네, 붙이고 나서 끝에 꾹꾹꾹 눌러서 붙이고, 자, 여기다가 끝에서 조금 여정이 있으니까 네, 따라서 붙이고 이렇게 붙일 겁니다. 그래서 뛸 때 요거 자꾸 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실리콘 오염 방지 넣어드리면 됩니다. 그럼 곰팡이가 안 피고 물때 안 끼고 깨끗하게 이렇게 설거지를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요거 네, 조금 이따가 시공 어떻게 들어갈 건지 제가 영상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실리콘 오염 방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난번 뭐 영상 보여드렸으니까 순서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제가 교육 내용에 바이오 실리콘을 넣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바이오 실리콘, 곰팡이가 피는 걸 최대한 억제하게끔 나온 실리콘이에요. 특수 실리콘이고, 가격은 일반 실리콘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 프라이머라고 해서 실리콘을 녹이는 제품 같은 거 있어요. 근데 냄새가 좀 역하고, 걔네들은 바를 때 얘를 깨끗이 청소를 해주고, 그 다음에 붓을 이용해서 넉넉하게 축축히 젖을 정도로 찍어서 발라서 실리콘에다가 영향을 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티슈나 휴지나 아니면 장갑에다가 이렇게 살짝 묻혀서 그냥 이렇게 닦듯이만 지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실리콘이 절대 녹지를 않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하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바이오 실리콘을 쓰면은 이제 이런 장점이 있어요 라고 해서 지난번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게 있을 거예요. 실리콘이 예, 이렇게 투명색이나 하얀색이 아닌 좀 어두운 색 계열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거에다가 그냥 프라이머를 써가지고 약을 넣게 되면 그 실리콘 색깔이 뚫고 올라오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 실리콘 넣을 때 하얀색으로 저희가 지난번 테이프 이거 실리콘 위에 실리콘 하얀색을 넣고, 어두운 실리콘에 하얀색을 넣고, 하얀색 줄눈을 넣었을 때 뚫고 올라오는 게 없었죠, 영상에서. 네, 그것처럼 가리는 은폐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이든 2차적이든 어쨌든 가리는 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 이렇게 바로 작업을 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좀 비싸다는, 프라이머보다는 훨씬 비싸요. 고가예요. 훨씬 비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점은 비싸다라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좀 실리콘도 희프게 들어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얇게 발라서 바짝 당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조금 두툼하게 해서 거의 이렇게 남아나는 게 없죠. 거의 그냥 펴 발라주듯이만 해놔요. 그래서 실리콘을 굉장히 많이 붙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줄눈이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실리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어쨌든 중간에 들어가서 역할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곰팡이 억제도 하고, 중요한 건 구축에서의 효과를 톡톡하게 해줘요. 그리고 물이 올라오는 바닥 뭐 이런 데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 바이오 실리콘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요거 영상 지금 양 넣을 건데 요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얇은 거 지난번 뭐 젠다이브 한번 넣은 거 보여드리긴 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시공 방식은 똑같을 거고, 오늘도 역시 U자 헤라 방식으로 넣을 거라서 내린 헤라 올린 헤라 이거 아니에요. 그냥 눌러서 그냥 안으로 이렇게 바짝 붙여만 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지금부터 약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약은 넣을 때 포인트 제가 지난 교육 때 한번 알려드렸죠. 약을 너무 많이 짜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짜도 안 되고 내가 여기 들어갈 정도로 딱 알맞는 양의 약을 짜야 됩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에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해라. 아무리 잘해도 약 많이 짜면 다 꽝이에요.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요 약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정하게 짜주느냐가 기술이에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하세요. 자, 쭉쭉쭉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조금 실리콘이 울퉁불퉁한 구간이 있어서 모양이 깨끗이 나올 줄 모르겠어요. 근데 투명해서 거의 뭐 안 보이는 지역이긴 하니까 딱히 잡지는 않았어요. 네, 잡지는 않았고 이 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게 마스킹을 해서 헤라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 약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헤라를 쓸 때 컵을 안 쓰고 그냥 시공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컵을 쓴다라는 거는
케이크에 아이싱이라고 해서 스텐볼을 옆에다 준비를 하고 스펀지 케이크에다가 생크림을 담아서 아이싱을 하거든요. 그 모양을 잡고. 예, 그거하고 똑같은 기법이라고 지난번 수업에서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스파츌라가 길게 생겼어요. 쇠로 된. 근데 얘가 생크림을 잔뜩 묻혀서 주변에 생크림이 지저분하면 아이싱을 할 때 이 크림에 그게 다 묻습니다. 그래서 스텐볼에 얘를 긁어서 이 날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긁어서 날에 묻은 크림을 덜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얘 컵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컵을 사용하는 게 어떤 분은 요거를 이런 데다가 비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휴지에다가 묻히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는 이 헤라의 염날을 내가 사용해야 되는 요 염날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진 않아요. 근데 이 컵은 내가 만약에 오염이 됐다 하더라도 컵을 긁었을 때 이렇게 긁었을 때 깨끗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음 작업 들어갈 때 깔끔하게 헤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컵 사용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꼭 기억하세요. 한 번에 펴서 끝. 됐죠? 네, 컵 제가 지금 요거 한 번 이렇게 당겼어요. 깨끗하죠? 컵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로줄 가고 그 다음 세로줄 가야 돼요. 세로줄 먼저 가고 가로줄 가면 나중에 찍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가로줄을 먼저 끝내주고 아니면 가로줄을 짜기 전에 세로줄을 먼저 끝내고 가로줄을 가도 돼요. 그건 뭐 본인들이 헤라에 편하게 할 때 하는 방식이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예. 자, 옆에 사이드로 삐져나오는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위로 세로줄 들어갈 거예요. 자, 모양 이렇게 잡고 여기서 세모 모양을 넣을 때 요 모서리가 삼각이 돼야 돼요. 삼각. 세모 모양을 잡아주는 기점으로 해서 당겨주는 거예요. 안으로 살짝 밀어주면서 당겨서 라인을 맞춰주고 다시 한번 넣을 때 안에다 집어 넣어줄 밥을 담고 끝에 모서리에다 살짝 집어 넣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러면 마무리 졌을 때 요 끝에 모서리가 세모가 돼요. 세모가 되면 깨끗이 잘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쪽에 부족하면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찔러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겨서 라인 잡아주고. 네. 이게 다예요. 자, 이쪽은 가로줄 왔으니까 또 이쪽으로 가야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가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세로줄 한번 잡을게요. 네, 금방 끝나죠? 네. 근데 이게 보기는 되게 쉬운데 막상 해보면 되게 어려워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당기고 있는 밤 양을 미세하게 컨트롤도 해야 되고 내가 각도가 아래인지 위인지 U자인지 눌러주는 건지 긁어주는 건지 당기는 건지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손기술이기 때문에 보기에는 쉬운데 영상 속으로 해서 보기에는 되게 쉬워요. 네, 근데 막상 직접 해보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손기술. 자, 여기 세모 찔러 넣고 당기고. 자, 여기도 요만큼 밥 벌었어요. 세모 찔러 넣고 당기고. 네, 당길 때 요 끝에 포인트 하나 드릴게요. 당길 때 힘을 줘서 팍 꺾어지게끔 당기면 줄이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밥이 묻혀 있는 상태에서 당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로 내가 가던 방향 그대로 일자로 가야 돼요. 손이 당길 때 팍 내리면
얘가 줄눈이 일로 떨어져서 나중에 각을 잡을 때 각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약간 일자로 가듯이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서리 라인 잡아서 내려주고, 네, 밤 양 많으면 살짝 덜어줘도 돼요. 그 다음에 네, 여기 탄각 모양 잡아주고, 네. 이쪽이 조금 모자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 지금 상방 모양 나왔죠? 이렇게 거꾸로 Y자, 네, 나왔고, 마지막 여기 모서리. 그 다음에 이쁘게 여기 포인트 한번 주고, 꺾고, 네, 잡아서 끝. 네, 다 끝났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이렇게 가는데 제가 지금 말로 설명하면서 이제 한 거라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네, 여기서 시간은 걸렸지만, 막상 해보면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는 기술이에요. 손기술이기 때문에 요거 영상 보시고 열심히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끝에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역삼각 나온 거 보이시죠?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자, 위로 올라가면서도 됐고, 여기도 깔끔하게, 예, 울퉁불퉁한 거 없죠. 네, 울퉁불퉁한 거 없이 깨끗하게 잘 나왔어요. 네, 헤라는 넣어놓고 나서 울퉁불퉁하게 나오면 안 돼요. 네. 자, 여기는 중간에 끊어졌던 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다듬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실리콘 오염 방지는 끝났어요. 네, 잠깐 뭐 중요한 거는 저쪽에서 다 보여드렸으니까, 네, 이쪽은 그냥 해놓은 거 영상만 보여드리고, 자, 싱크대볼 어떻게 될 건지 이제 한번 지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여기 짤주머니 이렇게 담았어요. 짤주머니 담았는데, 싱크대볼 넣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짤주머니를 담아서 짜고 나서 헤라로 긁어서 이제 모양을 잡는 거와, 튜브를 담아서 하기도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다른 기술자분 작업하는데 이제 놀러 갔다가 요거 싱크대볼을 대신 해드렸는데, 제가 튜브에 담아서 이걸 하니까 그걸 왜 튜브에 담아서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질문을 던졌겠죠. 근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 방식은 어떠한 방식이든 상관이 없겠지만, 첫 번째 튜브를 짜는 거는, 튜브 같은 경우는 그냥 짜는 거는 가능하지만 긁는 거는 안 돼요. 그쵸? 예, 근데 제가 튜브에다가 담아서 짜는 거를 지금 해서 보여드릴 건데, 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실리콘 짜는 거하고 똑같이 긁어주는 역할을 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변에 그 줄눈이 퍼져서 넘쳐서 흘러서 그림자 지는 게 덜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튜브를 하고 나서 제가 헤라를 또 한 번 하기는 할 건데, 그게 아무래도 손 가는 게 덜해요. 튜브에다가 이 짤주머니에 짰을 때보다는 한번 1차적으로 긁어준 상태에서 2차적으로 헤라를 긁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주듯이 위에서 살포시만 그냥 잡아만 주고 라인을 잡아주고서 끝날 거기 때문에 주변에 변지는 게 덜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손으로 하기를 직접 튜브를 담아서 짜기보다는 이렇게 공병에다가 담아서, 네, 모양을 잡아서 짜주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네, 요거 뭐 100원, 200원 더 돈이 드는 거고, 어쨌든 작업하는 것도 한 번, 두 번 더 손이 가는 거긴 하지만, 깔끔하게 모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저는, 네, 해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요거, 네,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얘처럼 똑같이 여기도 실리콘이 되어 있으면은 그 프라이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프라이머를 사용하게 되면 얘는 설거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진동에 의해서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실리콘이 되어 있으면 지저분한 거는 다 제거를 하고 다시 실리콘을 넣는 편이고요. 실리콘을 넣게 되면 실리콘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수축 작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줄눈이 아무래도 조금 흔들리거나 이상이 있는 거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속안에서. 네, 프라이머보다는 저는 좀 그게 더 낫다라고 조금, 예,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저도 프라이머로 한번 시공을 했지만
AS가 나오고 그걸 뜯어봤을 때 결과로 봤을 때 네, 이렇게 실리콘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줄눈제가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항상 실리콘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줄눈제를 넣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그래서 1차적으로 실리콘 넣는 거 지금 헤라로 긁어서 모양 잡고 있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 아닙니다. 모양만 잡았어요. 속 안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만들었던 요거 줄눈제로 약을 넣을 거예요. 자, 여기 튜브 모양 잡고 자, 쭉 당겨서 긁어주는 거예요. 그냥 긁어서 부착을 하고 있어요. 긁어서 부착. 긁어서 부착. 보통 요거 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튜브로만 짜고 끝내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튜브를 하고 나서 속 안에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밀착이 잘 안 돼서 나중에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튜브를 했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헤라로 긁어서 모양을 잡아주기를 바랄게요.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모양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컵 아까 쓰던 거 컵 한 번 쓰고 버리지 마시고요. 깨끗하게 긁어서 잘 쓰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구간 여기는 원형 같은 걸로 잡으면 좀 편해요. 그래서 원형 이런 거 그냥 준비해 주시면 돼요.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여기도 뭐 원형으로 해도 돼요. 원형으로 하되 위로 올리지 마시고 조금 아래로 내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위에 그림자가 앉아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치고 약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서 얘가 잡아주기 때문에 아래에 묻는 그런 게 좀 덜해요. 이렇게 해서 원형으로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요런 헤라로 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방식은 이렇게 좀 네레메라 스타일로 긁어주듯이 약간 눌러주듯이 내려주면 돼요. 내려서 부착을 더 많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아무래도 좀 동그란 게 유리하기 때문에 원형으로 모양을 잡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도 원형으로 잡고 여기도 모서리도 원형으로 잡고. 자, 그냥 원형으로 했던 거니까 그냥 계속 원형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원형을 조금 많이 선호하는 편이어서 원형마다 기능이 조금씩 달라요. 말랑말랑한 원형이 있고 딱딱한 원형이 있고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넓은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다 달라요. 쓰임새가 다 달라서 그 원형마다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저처럼 원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헤라 종류를 구입하실 때 한 가지만 보고 구입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쓸 거를 대비해서 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주는 게 좀 좋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헤라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테이프를 띄기 전에 넘쳤는지 혹시 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아까 부착되었던 테이프 잡아서 띄시면 돼요. 이렇게 띄워주고 물티슈 한 장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 코너 아무래도 조금 넘쳤죠? 넘친 데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살짝만 닦아주면 돼요. 지나가면서 끝에 이용해서 살짝 어디 묻었나 살펴보시고 손이 안으로까지 안 들어가죠? 다 끝났어요. 이렇게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싱크대 볼 테두리 그림자 심하게 지지 않게 시공하는 방식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는 싱크대 볼 만나시면 셀프 시공을 하든 아니면 내가 만나는 현장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더운줄눈입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고요. 지금 시각 한 8시 37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9시 시작해서 꼬박 12시간 가까이 지금 작업을 했고, 자, 그 결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색상 좀 진한 거 들어갔어요. 이거 1세대 펄이죠. 반짝이 기술 들어갔고, 반짝이라고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반짝이도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때가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어요. 네, 좀 반짝이지만 이 타일이 지금 투톤이신 거 아시죠?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타일이 투톤이어서 그거 좀 묻히도록 좀 진한 거를 원하시기도 하셨고, 고객님이 가족분들이 좀 구성원이 많으세요. 그래서 물때 끼는 거 절대 싫으시다고 아예 처음부터 진한 거 하시고 싶으시다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진한 색으로 오늘은 들어갔어요. 이 진한 색이 난이도가 좀 상당히 있어요. 화이트도 난이도가 있지만 진한 색 같은 경우는 헤라지를 잘못할 경우 그림자가 져서 나중에 이제 보기 싫게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처럼 입구 이럴 때 좀 상태가 안 좋거나 이렇게 변기 테두리 있는데 라인이 잡기 어려운 곳,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헤라 기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림자가 굉장히 심하게 져서 굉장히 보기 싫게 나와요. 지금 보시면 거의 그림자가 없죠. 이렇게 그림자 없게끔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엄지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 굵기 되는 거 지금 다 잡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게끔 라인 따라 해드렸고, 여기랑 굵기를 일정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야 한쪽은 넓고 한쪽은 좁고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비슷하게 맞추면서도 티가 많이 나지 않게끔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 자, 이제 욕조도 테두리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욕조 이렇게 좀 넓으면 중간에 좀 이상이 있었던 실리콘으로 조치를 취했고, 라인 이쁘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리콘 오염 방지, 실리콘 오염 방지 따라가면서 이렇게 쭉 넣어드렸고, 여기 아래와 위와 세면대 시공해드렸고, 이건 욕조예요. 베이지 톤으로 원하셔서 베이지 톤으로 해드렸고, 자, 샤워 욕조 벽면 절반이죠. 절반 시공 깔끔하게 잘 됐어요. 그래서 물때 더 이상 생기지 않게 쭉 따라가면서 시공 잘 마쳤습니다. 가운데 실리콘 오염방지 넣어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용 욕조 있는 부분 오늘 마감 처리해드렸고, 크게 쓰시는 데는 지장 없으실 것 같아요. 물때도 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고, 자, 현관 보여드리고 주방하고 안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 뭐 지난번에도 항상 매주 보여드리는 데인데 굉장히 좁아요. 여기는 좁아서 매질 넣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오늘은 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지난번 일하면서 배웁시다 막 하면서 제가 교육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현관에서 칼날 어떻게 써야 되는지, 현관 다룰 때 핀 제거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려드렸죠. 무리해서 수동공구로 핀을 제거하게 되면 잘못하면 타일이 다쳐요. 오늘처럼 핀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집은.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칼로 갖다가 다듬어 가면서 작업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현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방인데, 주방 한쪽에 서랍장 위에 있죠. 이렇게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데 서비스 구간이에요. 서비스 구간이고, 여기 줄로 잘 넣어드렸고, 자, 사진이 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삼각 모양, 역삼각 모양 이렇게 라인 잡아서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드렸고, 자, 여기도 주방 따라가면서 실리콘 오염 방지 넣어드렸고요. 여기 아까 전에 동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렸던 데예요. 여기 동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렸던데 세로줄과 가로줄 이렇게 쫓아가면서 시공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주방에 싱크대 볼 설명드렸죠. 이렇게 시공하는 거예요. 직각 모양 어떻게 잡아야 돼요 라고 설명드린 부분, 셀프 시공을 하더라도 잊지 말고 마스킹 테이프 시공하시면 보다 더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쉬는 날 정식으로 마스킹 테이프 라인 잡는 법,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한 헤라 기법을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줄눈 사용 도구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약 관련된 거 자료도 한번 읊어 드릴 거예요. 그거 영상 꼭 기대하시기 바랄게요. 자,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도 역시 진한 색으로 했어요. 아메리카 계열, 블랙 퍼플이라는 보라색인데, 여기 지금 동영상에는 굉장히 진하게 보일 거예요. 사진이나 동영상이랑은 조금 더 한 톤 더 진하게 보이는데, 현장에서 직접 보면 요거보다는 한 톤 아래로 보인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고, 변기 테두리도 많이 두텁고 뒤에 시멘트가 잔뜩 또 넣어놔가지고 그거 다 다듬었어요. 다 다듬어서 깨끗이 해드렸어요. 바닥 이렇게 해드렸고, 여기 모서리에 블랙 계열로 타일 색상 맞춰서 넣었어요. 보통 화이트 톤 많이 넣잖아요. 요즘은 꼭 굳이 화이트로 안 넣어요. 이렇게 고객님이 원하시면 이런 색상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에 뭐 줄눈을 했는데 욕조에다 검은
줄눈을 해가지고 막 뒤집어진 적이 있었는데, 예, 검은 거든 흰 거든, 예,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만 시공하면 아무 탈 없이, 예, 시공 가능해요. 고객님의 색상 이거 직접 고르신 걸로 해드린 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간 거고. 자, 이쪽 오면, 예, 여긴 바닥. 예, 바닥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 그 다음에 샤워부스 벽면 따라 올라가면서 쭉 시공을 해드렸어요. 양쪽 사이드 실리콘 오염 먼지 넣어드렸고,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예, 잘 보이시나요? 꼼꼼하게 들어간 거. 여기 가다 보면 이렇게 좀 단차 있는데 보이죠? 예, 단차 있는 건 제가 아무리 어떻게 열심히 넣어도, 예, 모양이 100% 안 잡혀요. 예,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예, 요거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도 자 이렇게 하루, 예, 마감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 마감합니다. 자, 영상 많이 보셨나요? 예, 요즘에 제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일은 하랴, 영상은 찍어야 되고, 기술은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아침 9시부터 지금 시간까지 일을 할 때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예, 시작하면 색상 고르는 것만 거의 1시간, 고객님이. 고객님 가시고, 땅 파고 뭐 하고 막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 30분. 그 외에는 죽으라고 거의 달리기 하다시피 일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뭘 쪼잡고 가르쳐 주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배우고자 해서 와도 현장에서 붙잡고 가르쳐 줄 수가 없거든요. 동영상 찍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짬짬이 진짜 짬짬이 내가지고 영상을 잠깐 찍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보여드린다는 점, 예, 좀 양해 부탁드리고, 일을 하다가 아 이건 진짜 보여드려야겠다라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릴 건데, 이게 다만 너무 순서 있게 빠르게 갈 수는 없는 거라서 순서 있게 보여드리고 순서 있게 교육을 해드려야, 예, 손쉽게, 예, 배울 수가 있는 점, 예,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오늘도 모두들 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즐거운 주말 되시고 온 가족들과 행복하게 즐거운 시간, 예,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운 줄눈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